네,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. 이번에는 주간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뜨거운 한 주간의 스포츠 뉴스 전해주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머리를 많이 볶으셨나요? 네, 좀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줬습니다. 예, 좋습니다. 네. 자, 축구 대표팀 벤투호의 6월 A매치 주간이 마무리됐죠? 네, 14일 이집트전을 끝으로 6월 A매치 4연전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. 모두 다 아시겠지만 브라질의 1대5 패배, 그리고 칠레 2대0 승리, 파라과이 2대2 무승부, 이집트전 4대1 대승을 거두고 2승 1무 1패. 뭐 액면가대로 본다면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는데 네. 좀 아쉬운 내용도 많았던 4연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일단은 벤투의 공격력은 좀 기대감을 키우기에 충분했다는 평가입니다. 네. 브라질전에서는 1득점에 그쳤지만 이거 이제 브라질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논외로 치고 칠레 2골, 파라과이 2골, 이집트 4골. 상대로는 뭐 3경기 그 이집트까지 해서 3경기 연속 멀티골을 뽑아냈으니까요. 그리고 소속팀에서 부진했던 황의조 선수가 브라질전과 칠레전에서 골맛을 보면서 좀 이 부분에 우려를 부식했다는 점이 주목할 대목이고요.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빛났잖아요. 네. 최전방에 뛰다가 공격이 잘 안 풀리면 2선으로 내려가고 때로는 3선까지 내려가서 좀 막힌 열을 풀어줬는데 특히 칠레전과 파라과이전에서 2경기 연속 프리킥으로 득점을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공격 옵션 요리가 될 수 있다. 이런 걸 보여줬고 또 하나의 발견은 작은 정우영. 우리나라 국가대표에 현재 큰 정우영과 작은 정우영이 있거든요. 네. 두 선수가 있는데 이제 동명이인이네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한 선수는 이제 알사드라고 중동에서 뛰는 정우영 선수가 있고요. 독일에서 뛰는 정우영 선수가 있는데 나이가 이제 큰 형을 큰 정우영, 나이 동생을 작은 정우영이라고 정우영? 부르고 예. 있습니다. 그래서 작은 정우영이라든지 엄원상, 고승범의 발견도 이번 A매치 주간의 수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예, 이번 그 평가전을 통해서 문제는 수비였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. 네, 벤투호가 월드컵 최종 예선 10경기에서 3실점으로 아주 좋은 수비력을 보였었는데 물론 뭐 이번 A매치 4연전과 비교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단단한 수비력을 이번 4연전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만큼 수비의 핵인 김민재 선수의 빈자리가 좀 크게 다가왔다라는 생각입니다. 지금 김민재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도 통할 이 탈압박 능력에 스피드에 롱패스 능력까지 겸비했다고 해서 지금 이적 시장에 아주 뜨거운 이슈를 몰고 다니는 선수 중에 하나가 바로 김민재 선수거든요. 지금은 터키 리그 페네르바체에서 뛰고 있는데 뭐 토트넘에서 관심을 보인다더라.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를 영입한다고 하더라.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선수가 부상 때문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. 근데 이 선수가 그 수술을 결정한 이유가 월드컵을 뛰기 위해서예요. 그래서 월드컵까지는 이제 대표팀에 복귀를 할 텐데 그래서 전열로 복귀를 한다면 벤투호 수비는 다시 안정감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김민재 선수가 그러다가 또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변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4연전이었고 결국 이 벤투호의 6월 A매치 4경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손흥민은 대단했고 김민재는 그리웠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손흥민 선수의 빛나는 활약에도 좀 벤투 감독이 계속 추구하고 있는 이 견고한 빌드업을 확인하기보다는 김민재 선수가 없으니까 실수도 많이 나오고 좀 답답한 수비 불안을 숙제로 떠났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야 뭐 더 말할 것 없지만은 축구장 전체 어디 곳이든 다 이렇게 커버가 되더라고요. 어느 순간 수비에 가서 수비에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선수들을 또 정신적으로 독려하는 부분이 워낙 많잖아요. 그래서 사실 4연전 거의 풀타임을 뛰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뛰었는데 저러다가 좀 다치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. 근데 벤투 감독은 아마 월드컵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그렇게 계속 뛰게 하는 전략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. 우리가 조별리그를 통과하려면 손흥민 선수 없이는 안 되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아마 이번 4연전을 계속해서 아마 손흥민 선수를 활용한 여러 가지 방법의 전술을 써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아쉬운 게 살라와 손흥민 선수의 맞대결을 보지 못했다 하는 부분 아닐까요? 네. 지난주에 저희끼리 예상을 좀 했었잖아요. 힘들 것이다. 네. 아마 안 올 것 같다. 분위기가
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저도 그게 현실이 되지를 않길 바랬지만 결국 오지 않았고 이집트전의 무게감이 좀 떨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. 네. 근데 이집트와의 친선 경기를 주선하면서 축구협회 간에 살라 출전에 대한 옵션은 있었다고 해요. 그런데 이런 경우 선수들이 부상이라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어쨌든 부상을 주장하면서 살라가 못 온다고 했기 때문에 살라의 방안은 무산이 됐고요. 근데 살라가 오지 않으면서 좀 이집트전의 경기의 무게감이 좀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이 경기가 사실은 가나전,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아프리카 팀을 좀 대비한 모의고사라고 보고 여러 가지 전술을 시험해봤어야 하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좀 조직력을 강조하는 축구를 한다면 가나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특유의 탄력적인 플레이가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뛰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이런 스타일의 축구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원래는 세네갈이나 카메룬 같은 팀과의 평가전을 좀 추진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. 근데 어쨌든 살라와 손흥민의 대결을 좀 더 흥미롭잖아요. 이게 그렇죠. 팬들에게는 그게 좀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축구협회에서는 결국 이 선택을 했는데 아쉽게도 뭐 대승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가나전을 대비한 경기라고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우리만 A매치 주간을 보는 건 아니죠. 그렇죠. 우리가 이제 월드컵 본선에서 만날 팀들의 평가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월드컵이 뭐 나름대로 다 전력들이 노출돼 있는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정보전들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가장 눈에 띈 팀은 우루과이인데요. 우루과이가 이번 6월에는 북중미 팀과 3차례 평가전을 했고 2승 1무를 기록했는데 멕시코를 3대0으로 이겼고요. 미국과 0대0 무승부, 약체 파나마를 만나서는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. 근데 이 우루과이가 요즘 아주 화력이 대단합니다. 6월뿐만 아니라 가장 무서운 팀 중에 하나가 우루과이인데 알론소 감독이 지난 1월에 이제 부임을 해서 A매치 7경기 무패고요. 특히 16골을 넣고 있고 한 골만 내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공수 밸런스가 워낙에 좋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6월 3경기에서 4골을 몰아친 맨유의 카바니 선수, 또 최근 리버풀로 이적한 신예 누네스까지 아주 신구 조화가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. 포르투갈은 호날두의 팀이고 워낙에 뭐 상위 랭킹이니까 사실 뭐 우리가 이 팀을 꼭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번 A매치 상황을 보면 스페인과 1대1, 스위스 4대0, 체코 2대0, 또 스위스와 리턴 매치를 했는데 0대1로 졌거든요. 2승 1무 1패. 유럽 국가들은 이 6월 A매치 기간 동안 유럽 축구연맹 네이션스 리그라고 유럽 국가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대회를 조별 예선을 치렀는데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.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가나의 전력이었는데요. 무조건 우리가 1승을 챙겨야 되는 팀이 가나기 때문에 이 팀은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라고 아프리카 팀들끼리 또 모여서 경기를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시안컵 같은 그런 대회인데 예선을 치렀는데요. 마다가스카르를 3대0으로 완파를 했고요.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이 팀도 약체였는데 1대1로 비겼어요. 그리고 일본으로 가서 기린컵에 참가를 했는데 일본에 1대4로 대패를 당했습니다. 그리고 우리도 만났던 칠레와의 경기 승부차기까지 가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좀 월드컵 본선에 오른 팀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결과였다는 그런 평가인데 단 제가 예전에 가나를 한번 얘기할 때 월드컵 직전에는 가나가 좀 더 다른 전력으로 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 가나 같은 경우는 이중 국적을 가진 선수들을 귀화작을 통해서 영입하기 위해서 무척 애쓰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머니는 가나인인데 아버지가 스페인인이어서 스페인 선수로 뛰고 있었는데 이중국적이니까 가나 쪽으로 귀화를 시켜서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월드컵 본선에서는 좀 더 다른 팀으로 전력이 보강될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물망에 오른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나 스페인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거든요. 이런 선수들이 합류하면 우리에게는 좀 까다로운 상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쉽지 않겠네요. 네, 그러니까 이런 정보전들을 빨리빨리 정보들을 입수해서 우리가 그걸 대비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요. 9월에 이제 A매치 기간이 또 있거든요. 2연전을 치르게 될 텐데 이때 이제 우리가
뭐 오답노트라고 하죠. 부족했던 부분들을 해결해서 그때는 정말 마지막 평가전이라고 생각하고 예. 많은 것들을 적용해 봐야 예. 될 것 같습니다. 예. 또 메이저리그의 유현진 선수가 수술을 받는다고요? 팔꿈치 부상 때문에 그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라는 네. 소식 전해드렸잖아요. 그런데 결국은 팔꿈치 인대 수술, 토미전 서저리라고 하는데 이 수술을 받기로 하면서 일단 이번 시즌은 못 돌아오고요. 다음 경기를 시즌 아예 못 뛰는 네, 거예요? 못 뜁니다. 그리고 다음 시즌 초반 복귀도 좀 힘들지 않겠느냐.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 시즌 등판을 포기하고서라도 본인은 재기에 성공하겠다. 이런 네.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좀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. 예.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이런 수술한다는 게 부담스럽지만 성공 사례가 없지는 않습니다. 예. 예. 휴스턴 지금 벌랜더라는 선수가 2020년 9월 37세에 수술을 하고 예. 올 시즌 싸이 영상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잘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 기대를 걸어보고 있고요. 다만 유현진 선수가 이제 30대 중반이고 토론토와의 계약이 내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에 받는 이 팔꿈치 수술이 유현진의 빅리그 생활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고비가 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고비가 되겠어요. 네. 예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.